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오늘은 6월 7일 현재 시간 오후 5시 9분이고요. 먼저 비트의 차트를 보면 어제 비트가 4.86%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어제 상승한 그대로 다 반납을 하고 추가 하락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차트를 봐도 어제처럼 하루하루 단기 반등은 언제든 나올 수 있지만 저의 큰 틀의 관점으로는 아직도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차트적인 관점을 떠나 이번 달부터 시작된 양적 긴축 그리고 아직도 많이 남은 금리 인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 인플레이션 등 이 중 악재가 하나라도 소멸되지 않았고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보다는 하락에 대한 관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격이나 기간 상관없이 한 달에 얼마씩 고정적으로 적립해 가는 코인이 있다면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전혀 필요가 없겠지만 이제 저 포함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인 부분 또한 파악하고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비트가 얼마를 지지받고 저항을 뚫어야 된다 이런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지금 현재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중국 자본에 대해 저의 생각, 즉 관점을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제 중국 자본 유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우선 저는 지금 중국 자본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2013년도에도 언급이 되어 왔지만 2021년 5월 당시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는 시점에 중국 정부에서 채굴 규제에 대한 내용을 언론을 통해 언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도 중국 채굴, 거래소에 대한 규제 혹은 금지가 언급됐을 때도 그랬지만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선 이런 규제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데미지가 상당히 크게 들어왔었고 우리가 작년 5월에 느낀 하락장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작년 5월 이후에도 중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중국에선 암호화폐 관련된 거래를 모두 불법 행위로 규정을 했고 그로 인해 암호화폐를 거래하다 적발되면 은행 계좌를 말소시키는 등 국가 자체에서 암호화폐 지우기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좋게 중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 즉 중국 자체에서의 CBDC를 만들고 실사용까지 진행을 하면서 달러 패권을 견제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디지털 위안화와 달러 패권 견제에 대한 내용을 중국 정부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또한 이 이유에 대해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실제로 CBDC를 부흥시키기 위해선 중국 자체적으로 암호화폐를 견제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은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이 아닌 그 뒤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저의 관점이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닌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내용을 다시 이어서 진행하면 여러분들은 시진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시진핑은 2013년 3월 14일부터 지금까지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국의 국가 주석 자리를 꿰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과거와 다르게 미국에 대적할 만큼의 힘을 계속해서 기르고 있으며 현재 실제로도 미국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내용인 암호화폐 규제는 현재 시진핑 임기 내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며 제 관점으로는 사실상 중국의 국가 주석이 바뀌기 전까진 이러한 암호화폐 때리기는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이 왜 암호화폐를 중국 내에서 계속 지워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하게 달러 패권을 도전하며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정말 디지털 위안화를 디지털 화폐 내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목적 때문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시진핑의 암호화폐 규제가 이 사람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장쩌민인데요. 장쩌민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의 국가 주석이었던 사람입니다. 중국의 제5대 주석이며 이후 제6대 후진타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진핑이 제7대 국가 주석으로 현재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시진핑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중 장쩌민을 언급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장쩌민이 시진핑의 반대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장쩌민파, 장쩌민계로 분류된 인원들과 그들에게 계속해서 견제를 받고 있고 시진핑 또한 국가 주석 연임을 하기 위해 그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 5대 국가 주석일 뿐인 사람인데 저 장쩌민은 시진핑은 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장쩌민이 아직까지도 그 파벌을 이어오고 있으며
시진핑을 잡아먹기 위한 견제를 물적 자원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진핑이 암호화폐를 국가 자체에서 규제를 하게 된 이유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국의 부호라고 하면 우리는 알리바바의 마윈, 다른 완다 그룹의 왕제린, 그리고 현재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는 헝다 그룹의 시자인을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중국 제1의 부호는 장점인 일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소식통에 의하면 장점인 일가가 장악한 국가 자산 규모는 1조 달러에 이르고 그중 돈 세탁을 마친 자금이 5천억 달러에 달한다는 주장이 해외에서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기관, 회사, 그룹 등 수천 개가 넘는 기업을 장악했으며 국가 소유의 증권 그리고 특권을 이용한다면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도대체 저 돈 세탁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을까? 그리고 장점인의 손자인 장즈청이 최고의 갑부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저는 여기서 작은 힌트를 얻었습니다. 중국 사모펀드 보이캐피털과 엔트그룹과의 관계입니다. 보이캐피털은 장점인의 손자 장즈청의 사모펀드 회사이고요. 엔트그룹은 알리바바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실제로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이 알리바바 지분 20%를 71억 달러에 회수하는 협상 테이블에 보이캐피털은 합류를 했고 알리바바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알리바바 기업 가치는 380억 달러였고 현재는 1667억 달러에 달합니다. 투자만으로도 장즈청은 5배가량의 성과를 냈다는 것이며 이제 장점인 가문과 알리바바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협력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현재 시진핑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를 이렇게까지 견제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인이 체포됐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알리바바의 주가가 10% 이상 빠진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제 관점에서 알리바바는 장점인 일가 계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알리바바의 계열사 엔트그룹은 중국 최고의 핀테크 오픈 플랫폼입니다. 과학 기술을 통해 금융 서비스 및 글로벌 현대 서비스업 디지털화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업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블록체인을 연구하고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걸 연구하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2020년 엔트체인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블록체인의 솔루션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협력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여기서 장점인 일가가 엄청난 재산을 해외에서 돈 세탁을 진행할 때 암호화폐가 이용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점인 일가가 국내외에 보유한 자산은 펀드, 증권, 은행, 신탁, 에너지 주식, 부동산 등 분산되어 있다고 밝혀져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해외 돈 세탁의 용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도권 하에 들어와 있는 주식이나 펀드들도 사실 돈 세탁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제도권화 규제가 정해지지 않은 암호화폐를 이용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NFT 등 아직 제도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암호화폐 시장을 이용한다면 돈 세탁을 다른 자산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장점인 일가의 이러한 자산 빼돌리기에 대해서 견제할 방법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알리바바 때리기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2주 전에 기사만 봐도 시진핑의 입장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약을 해보면 시진핑 반대 세력인 장점인파는 현재 부동산 및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유하며 해외에서 계속해서 돈 세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진핑은 자신의 연임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때리기를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 관점에선 적어도 암호화폐 시장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선 오히려 시진핑 연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친장점인파의 새로운 중국의 국가 주석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 지금보다 더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빅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계획하고 있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 갑자기 빅테크 업계를 다독여주는 것도 시진핑의 3연임을 위한 전략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동안 준비를 잘 해와서 시진핑의 세 번째 연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중국의 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관점에선 무작정 지금 중국이 채굴 금지를 푼다던가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에 중국의 자본이 들어온다는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보단 좀 더 냉정하게 이 시장을 분석하고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연히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게 너무나 아쉽고 기술적 분석, 즉 차트의 분석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오늘 같은 내용 또한 투자를 할 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결국 이런 내용들까지도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내용은 갓두법 카페에도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항상 시청 감사하고 코인킹 곽두팔이었습니다.